안녕하십니까. 김벤츠의 모터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에 보시는 차량은 9인승 차량이고요. 화이트 컬러고 거의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번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실내외 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한번 보시죠. 시퀀설 타입의 LED가 들어갔고요. 시퀀설 타입의 턴 시그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카니발이 최초로 헤드램프에 LED를 다 썼어요. 그래서 프로젝션 타입하고 리플렉터 타입, 반사판 타입의 두 가지 썼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렇게 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차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냥 프로젝션 타입의 할로겐 프로젝션 타입의 램프를 썼기 때문에 램프 디자인을 좀 크게 뽑았거든요. 이런 거는 이번에 최초로 들어가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날렵하고 좀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전면부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면부에서 뭐 눈에 띄는 게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을 기본 옵션으로 해서 뺐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센서가 들어가 있고 윗면에 카메라 위쪽에 보시면은 저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센서가 들어갔고요. 이 카메라 센서는 기존 이번에 카니발 들어가면서 새롭게 좀 최신 기술이 들어간 게 전방 한 100도 정도까지 시야각으로 물체를 인식할 수가 있어서 사이클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차로에서 나오는 사이클리스트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신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측면부 보시면은 터치 타입의 도어 캐치인데요. 이쪽은 터치 타입이고 이쪽은 물리 버튼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둘 다 터치로 됐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대로 열리고요. 잠글 때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잠궈집니다. 다만 요게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차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창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지금처럼 열려있다 그럴 때 요 버튼을 3초간 정도 누르면 자동으로 도어가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키를 굳이 소지하지 않더라도 도어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은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이쪽에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 도어 이쪽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온 상태에서 3초 이상 머무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기능이 있어요. 측면부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는 컨셉 자체가 미국을 시장으로 해서 나온 차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10만 대 정도, 12만 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세도나라든지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관련 도요타 시에나 이런 차들이 워낙 10만 대 이상 많이 팔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전략적으로 나온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차들이 대부분 일본 차들 시에나라든지 오디세이 이런 차들이 다찌의 그런 디자인하고는 다른 그런 컨셉으로 나온 차들이기 때문에 구형 카니발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구형 카니발 그런 일본식의 디자인을 갖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든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릴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 컨셉을 잡았겠죠. 그래서 요 라인 보시면 요 라인이라든지 이 라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요 라인 자체가 미국에서는 정말 잘 안 팔리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라는 차들에서 보시면 그 라인이 좀 떠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RV 차지만, RV라는 어느 멀티퍼포스 MPV 차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든 SUV 느낌이 나고 좀 더 각진 느낌이 나고 하는 거를 줄 수 없을까? 왜냐? 다찌라는 제일 많이 팔리는, 이제는 단종이 됐어요. 그런 차들이 어떻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있는지 그걸 연구를 했겠죠. 기존의 쉐입은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깔리는 쉐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쉐입이 이 라인이 포인트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을 잡았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SUV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든지 벨라 이런 라인에서 가져온 걸 최대한 해서 국내에서는 SUV라는 팰리세이드가 있어서 텔룰라이드 출시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비자를 뒤쪽에서 보시면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차가 뒤에 이제 좀 밝아야 되잖아요. 이 공간이 밝아야 되는데 밟지가 않으니까 이걸 밑으로 내렸어요. 기존에 여기 있던 걸 밑으로 내렸어요. 엄청나게 낮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LED를 넣게 되면 너무 차고가 높다 보니까 바닥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서 바닥도 잘 보이고, 대신 턴 시그널 깜빡이를 이쪽 밑으로 내렸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차고가 워낙 이게 이게 상당히 낮거든요. 이게 한 무릎 정도 되거든요. 무릎 정도 되는 이 공간에다 놨게 되면 차가 이 정도로 붙었을 때 턴 시그널을 켜게 되면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왕이면은 이거를 다른 위치에다가 좀 어디다 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이걸 너무 낮춘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3열 시트에 대해서 3열 시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3열 시트의 공간은 사실 탑승자가 실제로 많이 앉으라고 만든 공간보다는 일단 시트 레이아웃 9인승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지금 기존의 과거차 문제로 이 시트의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거는, 이 시트를 이 상태에서 시트를 가장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여성 운전자도 들어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화두였어요. 사실 이쪽 3열 시트 개발 과정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들려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작동력이 기존 대비 상당히 쉬워진 것 같고, 한 손으로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일단 1열에 탔는데요. 1열에 탔을 때 느낌은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쪽 앞쪽 뷰가 좀 이게 앞쪽으로 좀 와 있어요. 앞쪽으로 와 있어서 가시성은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고, 핸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기존 그런 기계식 아날로그 방식의 이런 디스플레이 그 계기판보다는 좀 더 가시성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 특징이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우드 타입의 이쪽 가니쉬가 다 우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생각보다 이 내비게이션 화면은 생각보다 좀 크고요. 이게 기존 내비게이션은 이 위쪽에 좀 달렸거든요. 뒤쪽에 요렇게 요 정도쯤에.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앞쪽으로 좀 당겨진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손 닿기가 좀 편합니다.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대신 이 주변에 터치 패널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고요. 2열 시트는 처음으로 카니발에서 파워 시트 리클라이닝이 들어갔고요.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이 통로는 약 25c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25cm 정도면 보통 초등학생 아이 정도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요. 어른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기에는 하기에는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존 대비 좀 개선점이 좀 보이는데, 뭐냐면 역시 이 3열 시트도 상당히 이쪽 쿠션 각도라고 하는데, 이 안장의 쿠션 각도를 상당히 기존 대비 이렇게 세워서 좀 더 안락함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대비 이 안에 내부의 공간을 좀 시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깎았죠. 이 깎은 이런 디자인은 우리나라에는 소나타에 최초로 들어가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계성 확보, 뒤쪽에 있는 공간 시계성 확보, 헤드레스트 낮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춘 쉐입이 들어갔듯이 이렇게 안에 공간을 뒤쪽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USB 충전 단자가 이렇게 각각 좌우측에 들어갔는데, USB 충전 단자가 들어간 건 잘한 것 같고요.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팰리세이드도 이거를 컵홀더만 2개 놓고 이쪽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핸드폰을 끼우고 이쪽에도 컵을 2개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설계를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디자인은 카니발에만 들어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니발에서 가장 실내에서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3열의 탑승객들이 이렇게 눈부심도 방지하고 더위라든지 그런 부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 틈도 메꿔서 좀 잘 이렇게 설계를 잘 하면은, 이런 C필러 때문에 레이아웃상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틈을 보강할 수 있게끔 설계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자. 아이고, 드디어 됐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7인승 시트에 2열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풀옵션 차량이라 릴렉션 모드가 구현할 수 있는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그레스트라든지 레그 서포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리클라이닝 부분이 다 파워로 되어 있고요. 릴렉션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안쪽에 버튼이 있고요. 3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레그레스트가 이렇게 접히고 그 다음에 시트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릴렉션 모드를 구현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안락하고요. 무중력 시트라고 할 만큼 좀 분산해서 체중을 받쳐주는 그런 모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기존에는 이렇게 C필러 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릴렉션 모드를 했을 때 요 사이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공간 이렇게 부딪혔다가 뒤로 가면서 헤드 히크치라고 하는데 이런 헤드레스트에 또는 이 목에 충격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 시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3점식 벨트인 시트를 착용을 했네요. 그다음에 레그레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2열을 앞으로 바싹 당겼을 텐데요. 네, 주먹이 하나 정도 딱 들어가네요. 네, 지금 그레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코튼 베이지입니다. 코튼 베이지 색상입니다. 보시면은 문제점이 이렇게 전체적인 길이가 제가 171 정도 키인데 미스트 그레이는 다리가 이렇게 원톤 색상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이쪽에서 걸리기 때문에 시트를 뒤쪽으로 해야 됩니다. 직물로 되어 있어서 아이고. 아주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네요. 네, 바짝 당겼을 때가 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네, 여기 후석에서 음성 인식 버튼 보이시나요? 레그레스트는 위로 위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낼 수 있게끔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2열에서 온도 조절하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한 2000년대 보던 그런 버튼이네요. 생각보다 좀 고급. 상당히 편한 느낌을 주고요.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레그레스트하고 시트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복귀하게 됩니다. 통풍 버튼은 이쪽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차일드 락입니다. 이쪽에서 어린이들이 문을 못 열게끔 여기다 카드를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잠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도어를 이쪽 이만큼 시트를 지금 맨 뒤로 2열 시트를 7인승에서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젖혔는데 이 공간이 거의 80cm 정도 나옵니다. 이 80cm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넓은 이 풋스페이스, 레그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고요. 풋스페이스는 아닙니다. 레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80cm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앞으로 나올 이제 4인승 시트, 하이리무진 시트 이런 시트들 내부 공간이 상당히 기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레스트가 이게 윙아웃, 윙타입 이런 헤드레스트인데 이런 헤드레스트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헤드레스트고요. 개인적으로 이 헤드레스트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항상 눕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문제점이 뭐냐면 시트 앵커 포인트가 이쪽 C필러에 달려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헤드레스트가 받쳐주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충돌을 했을 때 이렇게 머리가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간 건 잘했고 또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이쪽에서 받쳐주거든요. 그러면 만약 받쳐주지 않았을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좀 더 이제 위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게끔 헤드레스트에서 이렇게 받쳐주죠. 그럼 상당히 좋은 어떤 전체적으로 안정성에도 좋고 안전에도 좋고 안락성도 개선된 그런 상당히 고급화된 헤드레스트고요. 이게 암레스트 각도 조절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각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네요. 그래서 오히려 개선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고정식이면
이렇게 하면서 암레스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2화까지 돼 있고. 이게 어디에 이러냐면 펠리세이드 시트가 암레스트가 이렇게 됩니다. 펠리세이드 시트를 뒤쪽으로 제끼면 시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레스트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팔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단 알아서 자동으로 각도 조절이 되게끔 하는 새로운 기능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후드 엔진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쪽 라인에서부터 이쪽까지 프레임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어져 있죠. 역시 스마트 스트림 2.2 엔진을 쓰면서 11km대의 연비에서 13.1 정도 연비 개선 거의 2km 수준으로 해서 SUV 수준의 연비 개선이 있었죠. 이런 벨트 있잖아요. 이 벨트는 기존에 체인 벨트를 썼어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체인 벨트였는데 타이밍 벨트, 고무 벨트로 바뀌었고요. 기존에는 예전 YP 이전의 모델은 2세대 카니발 때는 그때 10만 킬로 때문에 10만 킬로까지만 쓸 수 있는 타이밍 벨트를 써서 좀 더 내구성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25만 킬로까지는 쓸 수 있는 타이밍 벨트로 내구성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원가 절감하고 중량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 미미는 역시 이것도 알루미늄을 썼네요. 전체적으로 중량 절감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카니발 신차 출시 현장에서 발빠르게 여러분께 여러 가지 사양을 알려드렸고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